안녕하세요. 이제 6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번째는 2011년도에 아르콤 실행사업 했던 8가지에 대한 프로젝트들을 했고, 처음 저희가 시도를 했을 때 각 프로그램마다 했던 그 목표랑 성과랑 의미들 같은 거,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2011년도 사업에서 느꼈던 것들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는 한국의 어떤 기업들의 다양한 기업들, 서울대학교 병원, 넥슨코리아, 인컴브러더,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기아자동차, 힐튼호텔, KOG,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맞게끔 좀 지금 그림에서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매핑을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예술 장르로는 가능한 겹치지 않게 뮤지컬, 시각예술, 연극, 다문화, 전시, 그다음에 무용, 음악, 공예를 갖다가 다 포괄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 목표가 인력 개발 관점에서 자기 개발, 조직 활성화, 글로벌 역량, 통합 교육, 직무 교육, 이렇게 기업마다 좀 약간 교육의 목표에 대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요. 어떤 기업에서는 그 직무와 연결된 뭔가 조직의 실제 성과랑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욕구들이 있었고요. 어떤 기업에서는 그런 직접적인 직무 교육보다는 조직 활성화나 자기 개발, 새로운 관점을 주는 쪽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춰달라는 욕구가 있었는데,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직무 교육보다는 자기 개발이나 조직 활성화, 약간 직접적인 업무의 성과와 연결되지 않았을 때 더 문화예술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예술이 조직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동안 기업에서 했던 직무 교육, 교육체계에서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화 돼야지, 기존의 교육체계에서 하던 걸 갖다가 더 잘하게 하는 방식으로는 반드시 문화예술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거고요. 어쨌든 다양한 교육 방법을 시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속형이라는 거와 연수형의 차이가 보이실 텐데요. 연속형이라는 거는 그 교육기간에 그래도 장기적으로 한 10회에서 2개월, 3개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했던 걸 의미하는 거고, 연수형은 짧게는 1박 2일, 그다음에 하루 교육 프로그램으로 했던 거,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교육 과정을 보면 장기적으로 하는 교육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하는 교육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가지고 다양한 예술 장르와 그다음에 교육의 목표가 직무와 직접 연결되던가 아니면 직무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같이 좀 보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번하고 연수적으로, 그러니까 짤막하게 이루어지는 부분하고의 비교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결론을 좀 내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연속형이 그래도 연수형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을 좀 해야지 이게 아웃풋이 나오지, 1박 2일 갖고 해가지고는 효과가 나는지 안 났는지도 좀 보기가 어렵더라, 이런 거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직무교육보다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업에서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 뒤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랑 프로그램하는 조직도 있었지만, 사실은 2011년 사업에서는 그 해만 해보고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사업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미와 가치에 대한 어떤 평가와 동시에 한계도 분명히 나왔던 것이 2011년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사업 하나하나별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 했던 프로그램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그 전문 서비스업이죠. 간호사들이 굉장히 아프신 분들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간호하는 부분인데, 이게 업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 같이 교육을 했던 그 부서는 그 정신과 병동하고 중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들이었는데, 정말 스트레스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그 전에는 직무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를 잘하기 위한 교육만 있는 거지, 업무에서 받은 상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은 과도한 업무와 감정 노동으로 이제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은 감소되죠. 그다음에 이직률이 증가됩니다. 이거를 위한, 이 간호사들을 위한 돌봄이라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아트포 널싱이 만들어지게 대한 거고요. 이건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창작 작업을 통한, 창작 과정을 통한 그 돌봄이고, 두 번째는 공연을 통한 돌봄입니다.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갖고 뮤지컬 이야기를 만들고 거기서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실제 해보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도 교육이 되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드러나게 하고 대화를 하게 하고, 만나지 않던 간호사들끼리 서로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게 하고
선배와 후배 간에 뭔가 소통되게 하고, 이게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 이 연습 과정을 통해서 뭔가 교육을 하는 게 목표인데요. 저희는 또 하나를 더 본 게 공연을 하게 한 거죠. 실제로 그 결과를 무대 위에 올리게 하는 과정을 통한 치유. 이 두 가지가 약간 좀 다른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공연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대에 쓴다는 경험이 정말 엄청난 치유를 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는 조직 내부의 그 간호사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대화를 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면, 이 공연은 주로 보시는 분들이 다른 그 병원의 간호사들, 그다음에 간호사 무슨 학회 이런 데서 공연을 했는데요. 뭐 거의 다 우시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갖고 공연이 들어가고 애환이나 어려운 점이 무대화된다는 것에 느끼는 힐링이 정말 크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갖고 뮤지컬을 만들고, 그것이 연습하는 과정이 이제 한 파트라면 공연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파트가 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름을 할 때 물론 굉장히 장기적인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공연화를 통해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조직 활성화나 자기 개발의 목표가 있는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참여했던 그 예술가 그룹들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뮤지컬 빨래를 극작가, 연출가를 하셨던 추민주 선생하고, 그 다음에 이정은 배우, 그 다음에 선아영 평택대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추민주 선생이나 선아영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예술적 영감을 얻는 걸 중요시 여기는 작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원래부터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영감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람들의, 특히 보통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술적 영감을 얻는 작업들을 늘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 과정도 해보셨고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이제 저희 예술경영 전문사 과정인 최선일 씨가 기획을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김성재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그 당시에 간호대학 부학장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셨냐면, 문화 콘텐츠 위원회라는 것을 갖다 간호대학에 두시고, 간호대학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과 죽음의 문제를 그런 뭐 소설이나 아니면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나 아니면 연극이나 뮤지컬에 그런 소스가 되기를 원하시는 비전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부의 어떤 경영진하고의 결합이 잘 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2011년부터 시도를 했고요. 이미 장밋빛 인생이라고 하는 뮤지컬 스코어나 그 스토리든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거에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간호사들한테 오디션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교육을 한 다음에 실제로 프로젝트를 갖다가 2012년 2월까지 수행을 하고 현직 간호사들이 참여한 다음에 이분들이 무대에 쓰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연 팜플렛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봤는데요. 뭐 만족도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엇보다도 일에 대한 자긍심이나 공감대, 간호 업무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뭐 여러 가지 그 예술가들의 교류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특히 이런 전문적인 감정노동을 종사하는 분들한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프로젝트는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계속 간호사들한테도 했을 뿐더러 이후에 이 프로그램에 하던 방식, 그러니까 참여했던 일반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뮤지컬 만들어내고 공연화하는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들은 이후에 이 추민주 선생님 그룹에서 계속 시도를 해가지고 뭐 인천문화재단하고 시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강원랜드에 그 도박을 하셔서 도박 약간 중독 걸리신 분들을 치유하게 하는 프로그램도 연계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를부터 거기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걸 공연화하는 이 어떤 하나의 포맷을 저희한테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뮤지컬 방식, 그러니까 참여형 뮤지컬에 대한 방식이 아르콤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대표 상품,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상품, 그런 시도여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단기 프로젝트인데요. 춤추는 요리사라는 프로젝트고요. 이 프로젝트는 그 평창에 있는 감자꽃 스튜디오라는 그 지역 문화 공간에 그 힐튼 호텔의 호텔 조리부 구성원들이 참여해가지고 무용치료를 통해서 문화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긴장화와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인데요. 그리고 특히 힐튼 호텔에 갖고 있는 조직 비전이 블루 에너지였는데 블루 에너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친절, 품격,
리더십, 팀워크, 오너십, 현재에 대한 그걸 강화하는 거였는데 이런 조직의 비전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이 창의성 제고와 감성 훈련을 하기 위한 그와 동시에 조직의 어떤 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그 지역 산업 활성화 공간인 그 감자꽃 스튜디오 방문해가지고 지역 교육 프로그램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1년도 11월에 기획을 하고 2012년 2월에 프로젝트를 했고요. 참여했던 교육 대상은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의 조리부의 30여 명의 조리사였는데 이때가 이제 가는 날에 그 조리부가 전체가 다 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마 잘 모르셨겠지만 힐튼 음식이 되게 질이 떨어졌을 겁니다. 아니면 조리부 전체가 옮겨가기 때문에 1박 2일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했고요. 힐튼 호텔에서 조리부가 이렇게 동시에 움직인 경우는 되게 드문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떤 걸 했냐면 지역 기업의 재능 기부와 연결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자꽃 스튜디오가 있는 그 평창의 지동리라고 하는 곳에 분여회가 하고 있는 그 지역에 무슨 채소 이런 걸 갖고 하는 음식 사업 그걸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컨설팅을 같이 하는 거와 연결을 해가지고 이 요리사들과 그 지역에 있는 분여회의 만남도 지속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목적은 뭐였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기업에서 다 1박 2일 프로젝트를 많이 합니다. 워크숍도 많이 갑니다. 대부분 가는 게 이제 콘도를 잡고 간다거나 펜션을 잡고 가거든요. 근데 지역 문화 공간이 상당히 많은데 그쪽으로 워크숍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역 문화 공간을 기업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하나의 시험 사례를 만들고 싶은 관점을 했고요. 물론 이때 이제 가셨던 분들은 그런 또 업무도 쉬고 가서 무용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힐튼 호텔의 이후에도 이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감자꽃 스튜디오도 지역 문화 공간으로 유명하지만 기업에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하기 하는 쪽으로 더 확대되지는 많이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프로그램들이 앞으로도 좀 더 사례가 더 나와야지만 저희가 애초로 시도했던 목표가 달성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노마드라고 하는 거는 한국가스공사랑 했던 것이고요.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글로벌 노마드라는 건 뭐냐면 이 한국가스공사가 자원 외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북방 쪽에 몽골이나 아니면 이 중앙아시아나 그다음에 러시아에 자원을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사업하는 걸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그 사업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 문화적 이해가 없이 그냥 그걸 사업 대상으로 보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이해와 친교를 바탕으로 한 문화협력 관계가 바탕으로 된 그 해외 진출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게 이제 요즘 얘기하는 다문화나 아니면 문화 다양성 관점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글로벌 역량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한국가스공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해외 사업장을 갖고 있는 조직에 이걸 확대하거나 거꾸로 한국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외국 국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시범 사례를 만들고 싶었던 니드 때문에 이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감성 교육하고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의 교육 과정을 만들었고요. 주로 이제 몽골 아티스트를 초청하고 그다음에 글로벌적인 역량, 기질과 그런 거 소통하는 것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래서 해외에 많이 공연을 나가시는 허윤정이라는 아티스트를 또 모셔다가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로 이거에 타겟팅한 건 뭐냐면 임직원하고 직원 양성팀 소속 교육 담당자들. 그러니까 일반 직원이 아니라 교육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들을 13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강연하고 렉처 콘서트를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만들려는 게 목표였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거를 해봤더니만 기존에 이제 직무 교육을 위주로 한 교육만 하셨기 때문에 글로벌 역량 교육도 영어 교육이 글로벌 역량 교육, 그러니까 외국어 교육이 글로벌 역량 교육에 다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선하다는 얘기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이 글로벌 봉사라고 하는 매선 활동에 대한 조직 리드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외에 있는 해당 진출한 아티스트를 모셔다가 그 공연을 보고 그 문화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리드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좋은 에너지, 좋은 세상,
그다음에 인간 존엄성이라는 어떤 기업 목표와도 연관성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분야가 있죠. 해외 진출하는 기업이나 국내에 진출하는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런 문화 다양성 교육에 대한 하나의 그 중요한 선도적인 사례가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포럼에는요, 저희가 넥슨 코리아랑 같이 했던 사업이고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니드는 뭐였냐면, 그 게임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업무의 집중도가 높고, 그다음에 업무에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정말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업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에서 좀 빠져나와가지고 예술 어떤 행위의 참여를 통해서 일상의 새로운 관찰을 하게 하는 게 목표였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저희가 들었던 얘기는 휴식입니다. 휴식. 왜냐하면 그 넥슨의 그 간부들이 한해종의 예술경영 그 과정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왜 굳이 게임 회사에 계신 경영진이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지원을 했는가 물어보면 예술에 대한 그 갈증을 얘기하시면서 그 예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게임도 좀 예술이 될 수 있고 예술적인 변화를 좀 꾀할 때가 사실 되고 있는 것이 게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좀 풀어보고, 그다음에 조직 내부의 조직원들한테 좀 새로운 그 에너지를 줄 수 있게 예술에 대한 가능성을 실험해 보기 위해서 실제로 그 풀타임 예술 경영 과정을 다니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이분들이 놀랍게도 오히려 공연 기획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예술 경영을 하시는 분들보다도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왜 그런 걸 봤더니만 자기 업무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돈과 관련된 거, 게임에 대한 그 개발 일정에 쫓기는 굉장히 터프한 그 힘든 삶이었는데, 학교에 와서 어떻게 보면 전혀 그거와 다른 예술적인 얘기를 듣다 보면 저희 머리가 리셋되고 리프레시가 굉장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술을 통한 쉼이라는 게 단순한 쉼과는 다른 에너지를 준다는 것에 대한 자기 그 고백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조직원들한테 주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고요. 저희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제일 좋은 거는 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와서 예술교육을 시키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이제 선발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어떤 작품을 기획하고 있는 현역 아티스트와의 만남을 제공해 주자는 게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게임이라는 게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게임 제작 과정이 알파 테스트나 베타 테스트 같이 게임 제작 과정에 유저들이 참여해서 영향을 주거든요. 그게 이제 도움을 많이, 제품이 좋아지고 게임이 더 발전하는데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분야인데 거꾸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창작 과정에 게임 제작자들을 참여시키면 그것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티스트와의 어떤 협업과 교류의 목표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때 했던 거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박정범이라고 하는 무산일기 연출하시는 감독님하고 이장희 작가라고 하는 드로잉 하는 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2011년 부터 계획을 해가지고요. 실제 2012년 초에 프로젝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3명이 참여를 했고요. 신청자들이 그 참여 신청서를 내면 그 사람의 팀장이 이 친구가 참여할 수 있는 없는지를 결정해서 이 친구가 업무에서 빠질 수 있게 자기가 승인하겠다는 사인을 받아야지만 이게 참여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좀 이거에 대한 몰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문화예술에 대한 매개를 통해서 자유로운 표현과 상호 공감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평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업무 성과의 증진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을 주고 예술적인 영감을 통해서 쉼을 주는 게, 휴식을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기업에서의 하나의 그 인재 개발에서의 목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꼭 직무와 연결되지 않는 쪽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그 예술적인 본연의 가치들에 대한 연결을 통해서 기업에 도움을 주는 게 오히려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통해서 성과를 올린다는 것보다는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낼 수 있겠다는 뭐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후에 2012년 프로그램에서도 넥슨하고 계속 작업을 하고 지금까지 작업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꼈던 느낌은 이 예술 프로그램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이걸 통해서 상당한 성찰과 그 관점의 변화를 느꼈는데 뭔가 하면서 진지하게 접근하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후에 프로젝트를 할 때, 2012년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제 다른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업무도 진지한데 예술도 진지하니까 지속성이 있을까라는 좀 제가 의구심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좀 어렵지만 편한 예술은 없을까? 이 친구들의 업무에서의 스트레스를 좀 풀어줄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니드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재즈 빅밴드를 제안하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제안하게 된 동기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저희 자체 평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건 좋은데 휴식이라는 관점에서 예술을 통한 진지한 성찰을 주기에는 이 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의 어떤 직무의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그래서 좀 가벼운 예술에 대한 니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이후에 저희 아르콘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표가 업무에서의 새로운 관점의 전달인데 그 새로운 관점의 중요한 거는 휴식이고 휴식은 좀 가볍게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예술 장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쪽으로 한 분야가 생기는 계기가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시어터도 이거는 이 PR 그룹 인컴 브로더라고 하는 그 광고회사의 연극의 여러 가지 기법을 갖고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높이는 그런 그걸 한 건데요. 이거는 그 사전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얻었던 걸 통해서 영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영국의 경우 그 연극 배우들이 기업에 스피치 교육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연극 배우들이 갖고 있는 이런 대화하는 방식이나 발표하는 방식의 그 능력들이 기업에 굉장히 많이 영감을 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연호 무대라고 하는 훌륭한 극단의 전문가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PR 교육을 하면 정말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시도를 했었고요. 총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2011년도에 9월부터 11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교육 평가를 받았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기업 업무 공간 안에서 이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직무 능력이나 업무 표현력이나 관찰력, 화법 등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들이 있었고요. 연극이 어떤 이런 프레젠테이션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피드백은 얻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에 대한 그 피드백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광고회사에서 발표 기법에 대한 교육 과정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육 과정하고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이 교육 과정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 보면 아직은 기업의 실제적인 직무에 영향을 주는 교육 과정이 예술 프로그램에서 나오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오히려 휴식이나 쉼과 새로운 관점을 주는 교육 쪽으로 했었을 경우에는 더 기회가 있지. 오히려 PR 교육 자체보다는 휴식이나 동작이나 발성, 그러니까 연기 교육이 줄 수 있는 좀 보다 근본적인 것에 포커싱을 주는 것이 PR에 대한 그 실제 업무 역량을 높이는 쪽보다는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 피드백을 받아서요. 이후에서 저희가 좀 더 그 휴식이나 동작이나 발성 이런 거에 연기의 본연의 어떤 능력을 높이는 쪽이 그건 직무랑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쪽을 더 접근할 때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쪽에 대한 그 피드백을 받았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중소기업 문화 경영 고도화도 이것도 이제 보통 기존의 중소기업 중앙회가 했던 문화교육이 문화체험이나 문화 이벤트 지원 쪽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엔터테이닝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뭔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시도를 했고요. 실제로 그런 욕구가 있는 경영진들을 두 경영자를 에이스 신지텍이라는 회사랑 새싹이라는 회사랑 같이 접촉을 해가지고 그 기업에서 그런 경영자의 니드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으로 조직의 좀 핵심적인 역량을 키워내는 쪽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양쪽 다 2012년 초반에 이 프로젝트가 시도가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게 시도했던 거에 욕구를 갖고 있었던 분이 그 중소기업의 경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경영자의 니드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되고 안 되고라는 그 요인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것이 이제 문화예술가의 그 접촉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성과와 연결됐는지는 저희가 검증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대표이사가 니드를 갖고 있어서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대표이사의 적극적인 참여 동료는 이 조직원들한테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이거에 관심이 많아서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참여한 욕구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라기보다는 업무의 일환으로 이걸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자발적 참여 부분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아쉬웠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참여를 이끌어내는 마당을 만들면서도 자발성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좀 이슈가 되는 그런 저희가 배움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아자동차랑 했던 부분은 기아자동차의 연수팀하고 함께 그 참여 전시나 소통 공연의 문화예술의 장르 미술적인 어떠한 작업하고 있는 아티스트랑 함께 기아자동차 연수원에 직접 들어가서 전시 교육을 매개로 해서 몸, 사물, 공간, 일상하고 만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캠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몸을 움직여 본다거나 아니면 그 설치 미술을 통해서 아니면 미디어 작업을 통해서 뒤에서 그림을 그려내면 그거에 즉흥적으로 반응한다거나 이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업 연수와 예술 교육이 기업 업무 공간에서 특히 현대 예술적인 요소들이 만났던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공연이라고 시도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도를 했던 것이 그 예술 조직하고 기업 문화 조직 간의 공동 참여를 통해서 함께 개발한 그런 의미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기아자동차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그 검토를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얻은 좀 피드백은 현대 예술적인 아까 시도가 조직원들한테 아직은 그 여러 가지 메시지와 몸이나 그 사물을 보는 관찰이나 이런 메시지들이 현대 예술에서 갖고 있는 진지한 그런 관찰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직원들은 약간은 좀 어려워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중간 영역에서 좀 가벼운 예술이라는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술적인 의미를 주면서도 뭔가 의미를 좀 가볍게 다가가면서도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간 지대의 개발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2012년도 저희가 사업에서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시도들이 조직한테 의미를 줄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워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중간적인 그 단계를 만들어서 그걸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저희한테 숙제를 줬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OG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는 게임 회사였는데요. 이 게임 회사는 이미 교육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직 문화 공간하고 조직 문화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 문화예술 사내 밴드도 많이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음악회도 해드리고, 스윙 댄스 워크숍도 해보고, 그 다음에 사내 교육이 업무 공간을 발전할 수 있는 경험 방향을 제안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청 강연하고 동호회 교육에 문화예술을 접목시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직 내부에 뭐가 있었냐면 이 조직은 되게 특이하게도 사내 음악을 만드는 스튜디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고 있었는데 그 시설을 게임음악을 만들 때만 잠시 쓰고 비워놓고 있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 조직원들이 자기 이야기를 갖고 음악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그런 음악 창작 워크숍도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KOG 대표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처음 미팅에 대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2012년 2월과 3월에 걸쳐서 이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 이유는 이 조직원들이 이 조직이 최고 경영자가 특히 이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다음에 락 음악 매니아였는데요. 굉장히 자기가 인생에서 큰 변화들에 대한 중요한 영감들을 음악에서 얻은 경험들이 확실한 그런 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조직 문화도 있었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직원들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문화예술 접목이 결국 게임이 예술로 승화될 수 있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조직은 공간과 조직 문화와 문화예술 교육과 경영적인 조직적인 미학 부분에 대한 시도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벤처기업하고의 연관성을 모색하는 그런 시도로서 이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했던 8개의 사업에 대해서 짤막하게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역시 우선 1번하고 4번을 엮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르콘 같은 프로젝트는 기업에서 결국 이런 프로그램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예산을 내야 되는 건데 기업이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 회사에 맞는 프로그램이 뭔가에 대한 사전 기획에 있어서는 전문성이나 내용이 없기, 그런 컨텐츠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가 예술의 상호 학습 과정이란 뭐냐면 이걸 참여하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걸 참여했던 예술가들도 기업 공간에 실제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끼는 실제 거기서 느끼는 그 배움이 많았고요. 그것이 상호적인 배움이었다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처음에 계획했던 내용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굉장히 즉흥적이기도 하고 우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매칭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으면 기업의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가르침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성과라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경영 성과가 아니어도 휴식이나 다르게 보기나 오히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을 조직에서 했는데, 이건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런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한국 조직의 상황들이 있었고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조직에 새로운 시각을 주고 휴식을 줘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성과 만나는 것이 문화예술 교육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연속형으로 오래 하는 것이 아무래도 단기적 하는 것보다는 의미가 더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말 통합적으로 뭔가 적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그러니까 조직 문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만, 뭐 무용 하나만 갖고 들어가가지고는 좀 효과가 없고, 그게 이제 조직 문화 활동이나 경영 비전 활동 여러 가지랑 같이 좀 전개돼야 된다는 거를 얻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공간, 조직 문화, 경영 미학, 예술 교육이 패키지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하면 그게 이제 2012년 활동에서도 중요한 저희의 포인트였던 이런 조직에 대한, 조직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 공헌과도 연계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거의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CEO가 이거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시도할 수 있는 거에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2011년도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사업의 성과들이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셔가지고 의미 있는 시도로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1년도의 실행 사업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2011년도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시도를 했고 여러 가지 만남을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공으로 간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저희가 새로 보완해야 될 부분으로 간 적이 있어서 2012년 사업부에서는 보다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쪽으로 포커싱 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은 좀 보다는 저희가 당장 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군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갖고 좀 만나는 지점으로 집중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그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 그 조직 문화와 그다음에 공간에 대해서 연구했던 내용들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